우리 법으로 처벌하게 됐는데요. 붙잡힌 범인들은 반성 없이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뭐가 억울한 거야? 다 자르고 했는데 잔인하게 하고 뭐가. 돈을 준 거 아닙니까? 돈을 뭐 했습니까? 살인에 가담했던 세 사람 A, B, C. 근데 C는 A하고 B가 살인하고 시체를 숨겼다. A는 나는 절단기만 구매했을 뿐이다. B는 이제 운전했던 사람. 나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뭐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몰랐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세게 처벌하면 되는데. 하지만 피해자 사망 약 12시간 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드럼통을 샀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아유, 전혀 뭐 반성이나 뭐 당혹스러운 것도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이들은 드럼통을 구매할 땐 가게 사장님에게 시멘트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태연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악마지, 악마. 네, 결국 이 세 명의 공범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재판에서 강도 살인 또 시체 손괴 등의 혐의를 받게 됐는데요. 1심 법원은 강도 살인 범행을 주도한 점,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들어서 주범 A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던 B, 이 공범 B에 대해서는요.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다른 나라로 도주하여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들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범 C에 대해서는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러나 범행 직후 가장 먼저 귀국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요, 이 형들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을 유지했고요. 가해자들은 그러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현재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약해요. 진짜. 150년 이렇게 해야지.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이 진짜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또 암투병 중이시고 그러니까. 예, 유가족의 삶은 또 멈춰 버리게 됐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참담한 심정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유, 어떡해. 누나인가 봐. 정말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노력해서 범인 3명 검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억울한 마음 가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에휴,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온 가족을 다 죽인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누나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3명이 이제 모두 잡혔으니까 신상 공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고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 형량만 생각하고 있는지 엄벌에 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생은 사진도 공개하고 현재 검색해보면 이름이나 사진이 모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범죄인들은 얼굴이나 신상을 공개를 못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지. 실제로 피해자의 누나는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건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이 3명의 공범, 태국 현지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에서 다 얼굴, 나이, 또 이름
이 모든 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누나가요,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이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국민청원의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건인데 신상 공개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사연이 있는데요. 2024년 1월에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에요. 문제는 이 법을 만들 때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중대 범죄인 줄 몰랐던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초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신상 공개가 되었어야 하는데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실제 이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슬러서 신상 공개를 할 정도로 스스로가 자백을 했거나 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유죄 판결을 얻어내는 게 더 급선무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원래 신상 공개 대상인 사건인데 안 하거나 못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이 사건을 신상 공개를 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유가족인 누님께서는 이 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필요하다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상 공개하는데 무슨 이런 복잡한 무슨 말들이 많냔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것보다 뭐 수만 배 이상 유가족께서는 분노하고 계시겠죠. 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국가가 신상 공개 해야 될 범죄면 해야지 그런 뭐 규정의 문제 때문에 안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까지 올리신 거죠. 마지막으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은요.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시에 그 암 투병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결국은 이제 시금을 전폐하고 계시다가 작년 11월 끝내 세상을 떠나셨고요. 어머니도 이 충격으로 인해서 몸무게가 약 10kg 이상 빠지는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자의 시신을 확인한 이 누나는요. 또 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 피해자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떤 법적 논리에 의해서 가해자의 편에서만 생각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제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완전. 처벌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은 사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을 믿지 말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앞서 보셨지만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A에게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그 말 뒤에 있는 것은 이 먼 타국 외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알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 하자. 이런 이제 그 상황을 이용한 범죄잖아요. 네,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강한 처벌을 해야 되겠고 앞서 이제 신상공개제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확정이 있거나 한 경우라면 좀 과감하게 제한 없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4년 5월 태국으로 간 아들은 한국 사람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싸늘한 주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를 참회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